그래, 그래. 공공조합?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알겠다. 나도 한번 알아볼게. 국가전 공공사업. 여기 홈페이지가 있네. 국가지원 복지조합이고 노인을 위한 특별 수익 제도라. 괜찮네. 여보, 노자금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요. 다 늙어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자금도 부족한데. 이래 남편을 못 믿나? 내가 벌써 다 알아봤지. 국가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 있더라고. 아, 그래요?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나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옵니다. 서운하신 분이네요. 여보세요? 예, 공공조합 투자 상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이 상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금도 100% 보장이 되는 상품이고요.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운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저 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1.5% 이자가 고정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 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저희는 어르신들 노후자금으로 수익 만들어드리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보증을 해드리는 거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5천만 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네, 여기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수익금이 지급될 겁니다. 내 노후자금이니까 잘 좀 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투자 후 2달 동안은 약속했던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달째부터 이자는 끊겼고 홈페이지도 폐쇄됐습니다. 운영자들도 잠적을 했고 연락처 역시 사라졌습니다. 당하신 거죠? 당신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 내가 고민은 무슨. 그런데 왜 계속 한숨만 쉬고 그래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래요.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뭐. 당신이 투자를 잘한 덕에 노후에는 좀 편안하겠네요. 나는 저녁거리 장 좀 봐올게요. 그래. 아유, 속도 모르시고 지금. 아이고, 얼마나 속이 타실까. 예, 여보세요. 예, 공공조합 투자 회사 정보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예. 예?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고요? 국가에서 보증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창훈아, 네가 소개한 공공조합 거기 불법 업체란다. 뭐라고? 니도 피해를 봤다고? 얼마나?
3천만 원? 우찬아, 네, 여기저기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곳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아유, 방아준 씨, 이를 어떡합니까? 아, 정말 이게 참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너무 좀 안타깝네요. 네.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덜로이어 사건 번호 제642호입니다. 방하준 씨는 지인 소개로 노후투자처라는 공공조합을 알게 됐는데요. 국가지원복지조합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수익제도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며 최저보증제도가 있다기에 믿고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2달 동안은 이자가 잘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3개월 차부터 이자도 끊겼고 담당 직원과의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뒤늦게 투자회사 정보를 알아보자 국가에 등록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소개했던 친구도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방하준 씨는 이로 인해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아준 씨가 투자를 했다가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하셨는데 좀 미리 알아보셨으면 좋았을 걸. 뒤늦게 또 투자 회사 정보를 알아보신 것도 참 속상합니다. 최재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례 내용을 보면 사기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좀 고소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자산을 좀 빼돌리기 전에 네. 수사를 개시해야 피해금을 좀 조금이라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유사수신 행위라는 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범죄인가요? 네, 유사수신 행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특정 당수에게 돈을 모으면서 이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그런 거를 말합니다. 네. 우리 법에서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고 그 3조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융업 인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이제 돈을 끌어모으거나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 분명히 국가가 보증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공조합 홈페이지에서 국가지원복지제도다. 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광고 자체가 불법 광고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국가기관과 전혀 이제 관련이 없으면서 마치 정부가 지원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런 명백히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금 보장 또는 이제 고수익 이런 표현은 애초에 금융 광고에서는 사실은 엄격히 금지된 문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홍보는 법적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런 불법 광고,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불법 광고나 이제 허위 광고를 하게 되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단순히 이제 과장 광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처벌 형량은 훨씬 더 이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로열을 하다 보니까요, 원금을 보장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이제 투자들이 대부분 다 사기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건 사실 이제 안정적인 투자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결국 투자자에게 이제 허위 사실을 말해가지고 돈을 이제 송금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거고요. 특히 이제 금융거래에서 절대 안전하다 또는 이제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표현 자체로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등장하는 순간 이건 사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매월 1.5%면 연으로 치면 거의 18%입니다. 18%. 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투자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크면 처벌 수위가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무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이제
사기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줄여가지고 특경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피해액이 5억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또 피해액이 이제 더 많아서 50억을 넘는다 이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고 법원도 사회적인 뭐 파급 효과나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좀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도 뭐 특경법은 더 엄중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5억부터 무기징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너무 화납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실 뭐 또 그리고 이런 투자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기를 당했다 이제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런 사건은 피의자들이 곧바로 도주를 해버리거나 또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그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따라서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계좌 추적을 하든지 또는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필요하다면 이제 민사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도 병행을 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형사 고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어떻게 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앞선 답변과 묶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추징 보전을 위한 보전 처분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기꾼들의 계좌나 또는 부동산이 있다 확인을 해서 빨리 추징 보전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민사소송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이제 피해자 개인이 피의자나 범죄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보존 처분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형사 사건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걸 찾아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바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나중에는 좀 유리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사무장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피의자들이 사용했던 계좌 또는 남아있는 자산이 확인이 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존 처분을 해두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존 처분에서 나아가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제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뭐 재산이 발견됐을 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참 요즘 보면 이런 투자 사기가 뭐 어르신들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예. 이런 이제 투자 사기 범죄들이 특히 이제 고령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뭐 불안감 또는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다, 또 뭐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다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범죄자들이 이런 심리를 또 악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뭐 시골의 어르신들 상대로 건강 팔찌 팔고 건강 맥주 팔던 게 예. 요즘은 이런 투자를 유도해서 사기를 치는 수법으로 진화를 했어요. 로이 어르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제일 어르시기는 한데 제가 가는 그 노인복지관 강의를 하는 곳에는 제가 제일 어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총명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전달을 해주십시오. 이런 사기를 조심하라라고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달하려고 해도 변호사님 이런 피해를 미리 미연에 좀 방지를 하려면 네. 어떤 걸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뭐 원금 보장이다. 그리고 일단 고수익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의심부터 좀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약속을 사실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제 투자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그 등록 여부를 확인을 하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 명단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변 지인 소개라 해도 좀 안심하시지는 마시고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유사수신 의심 업체 명단을 수시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뭐 이런 걸 운영을 하고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SNS를 통한 허위 광고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허위 광고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좀 강화를 하면서 소비자가 잘못된 투자 권유를 받아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쉽게 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아준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방아준 씨 얼마나 큰 상심을 겪고 계실지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방아준 씨처럼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에 속아서 이제 투자금을 잃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투자든지 정부기관이나 금융당국에 이제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셨으면 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응을 좀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고소를 빠르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또 민사적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례가 다른 시청자분들께 경각심이 되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